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순위 31번째 시간이고요. 조선의 토지제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토지제도 하면 사실 그 고려의 과전법이 그 고려의 전식과가 제일 어렵죠. 네. 조선은 그거보다 좀 더 평이한 주제니까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실 분들은 페이지 286의 표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285 내용부터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285페이지 볼게요. 자, 조선의 토지제도 나와 있는데 조선의 토지제도 중에 첫 번째는 과전법이라는 거고요. 과전법. 이 과전법의 경우에는 연도가 1391년인데 이거는 조선의 제도지만 고려 마지막에 공양왕 때 만든 겁니다. 우리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도인데요. 그 1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제도가 출발할 때는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고려도 마찬가지인데 제도가 출발할 때는 웬만하면 모든 사람을 다 챙겨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과전법의 특징은 우리가 현직 관료를 직관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직 관료를 직관. 그 다음에 퇴직한 관료를 산관이라고 그래요. 원래는요, 일하는 그 사람만 줘야죠. 근데 처음에는 웬만하면 다 챙겨준다는 거죠. 그랬더니 관리가 갑자기 그래요. 아니, 저를 은퇴해도 챙겨주시는 건 알겠는데 저한테는 가족이 있는데 제가 일하다 죽으면 어떡하죠? 그럼 국가는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국가는 걱정하지 말라. 만약에 부인 있으면 수신전 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부인이 없고 애들만 있으면 휴량전을 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 또는 부모가 죽었을 때 과전을 세습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근데 문제는 전식과는 분급지역이 전국이었지만 과전법은 어디에 한정되냐면 경기에 한정돼요. 경기에. 근데 우리나라 땅덩이가 좁은데 경기로 한정하면은 부족 시간이 더 짧아지겠죠. 더 빨리 오겠죠. 부족분이. 그래서 과전법을 하다가 직전법으로 변경을 하는데 이제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 때냐면 세조입니다. 세조. 그래서 세조 때는요. 이제는 현직으로 한정해서 직관만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직으로 한정하는 순간 관리들은 불안감에 빠지죠. 왜냐면 국가가 말바꾸기란 거잖아요. 다 챙겨준다고 해놓고. 이 당시 관리가 백성들한테 직접 가서 농민이 땅에서 농사를 지면은 수치를 해요. 근데 이때 관리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수치하지 않았는데 불안감을 느낀 관리가요, 이제는 백성을 괴롭히면서 수치를 해요. 왜냐면 관리가 국가가 퇴직 후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있는 동안의 재산을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괴롭혀서 이게 사회 문제화 되니까 국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또 튀는 거죠. 괴롭히네 이거죠. 그럼 못 만나게 해야지 이렇게 가요. 그래서 관에서 조세를 대신 걷어서 대신 줄 테니까 농민 만나서 괴롭히지 마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뭐냐면 관급제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시기가 누구 때냐면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네. 그러니까 직전법 체제하에서 거두는 방식을 변경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6세기 들어가면요, 아예 직전법을 폐지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이제 뭐만 주게 되냐면 월급, 녹봉, 만 지급하게 되는 게 이제 16세기 명종 때부터입니다. 됐죠? 자, 요게 가장 기본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원래 우리는 소유권보다 수조권으로 만족하는 사회예요. 수조권은 조세를 수취하는 권리죠. 수조권에 따른 관계를 우리가 전주전계라고 하죠. 근데 수조권으로 만족했었는데 국가가 뭐래요? 노후 보장을 안 해준대요. 그러면 내 걸 가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못 만나게 하죠. 내 걸 더 가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아예 없애버렸네요. 내 걸 더 늘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조권으로 만족하는 사회에서 이제는 소유권 체제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따른 관계를 지주전호제라고 합니다. 지주전호제.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대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번 문제 15년 국가직 구급 문제고요. 자, 문제 볼게요. 자, 과전법과 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신전, 휴량전을 죽은 관료의 가족에게 지급했다. 맞죠? 자, 이거를 우리는 남편의 과전을 또는 아버지의 과전을 세습한다라고 표현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공음전을 5품 이상 관료에게 주어서 세습을 허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고려 얘기죠. 이거는 고려의 전식과 얘기예요. 전식과도 원칙적으로 세습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귀족사회 특권 보여주는 음자 들어가는 공음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꿔서 이제는 누구만 준다? 현직만 준다. 그 다음에 성종 때는 관수관급으로 바꿔서 직접 수조를 지양했다. 그러니까 직접 못 거두게 하고 관에서 대행하겠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화 쭉 봤고요. 토지제도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체제로 변화돼 간지. 그래서 16세기에요. 이미 소유권을 가진 지주와 빌려서 농사짓는 전호, 지주전호제가 많이 확산된 상태고 요게 나중에 뒤로 넘어가서 요게 조선 후기 18세기로 가면요. 이제는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된다라는 표현까지 써요. 그 얘기는요. 이제 땅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대지주란 얘기예요. 일반 백성은 땅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토지제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